신사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감시가 일상화된 나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 곳곳에 CCTV가 설치된 탓에 감시자가 늘 지켜본다, 이런 이야기도 우스갯소리로 공공연하게 나돈다고 합니다. 영국의 사생활 보호단체인 빅브라더 워치에 따르면 영국에는 2015년 기준 최대 600만 대의 CCTV가 설치,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영국 인구가 대략 6,300여만 명이니 인구 10.6명당 약 한 대의 CCTV가 설치된 셈이라고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를 대두시키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범죄율도 크게 낮춰졌고 범죄 사건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하며 그 검거율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하루를 보내게 된다면 대중 300번가량 CCTV에 노출이 된다는 자료까지도 있는데요. 이렇게 영국을 CCTV 천국으로 만든 건 영국 국민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고 간 극악무도한 어느 범죄 사건이 큰 계기가 되어서라고 합니다. 영국 곳곳을 감시자의 눈에 노출되게 만든 제임스 벌저 사건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 2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 영국 리버풀 중심부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어느 쇼핑몰은 곧 다가올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하여 선물을 준비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리버풀에서 거주하던 드니스 벌저 또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제임스의 세 번째 생일 역시 곧 다가오기에 아들의 손을 잡은 채 북적이는 쇼핑몰 안을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패트릭 벌저라는 아이는 부부에게 찾아온 소중한 보석 같은 존재였습니다. 랄프와 드니스 부부는 첫 번째 아이를 사산하며 크나큰 슬픔과 절망에 빠졌지만 그것을 딱히 여긴 하늘이 도와주셨는지 곧 제임스를 얻게 되었고 그 아이는 가족들에게 덧없는 기쁨 그 자체가 되었던 거였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아이를 감싸 키우면 버릇이 나빠진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극정성, 금이야 오기야 보살폈지만 이 제임스는 땡깡 한번 부리지 않을 정도로 순하고 참을성이 많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날도 역시 엄마 손에 이끌려 오래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루함을 내색하지도 않았고 칭얼거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은 걸음마가 미숙한 어린 2살짜리 아이였지만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제임스, 그는 천사 그 자체였던 거였죠.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킬 무렵 드니스는 아이와 함께 저녁거리를 위해 정육점으로 들어갔고 어떤 메뉴가 좋을지 곰곰이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매장을 둘러보며 고민을 하다가 제임스에게 뭐가 먹고 싶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고 놀란 그녀는 매장을 둘러보며 제임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엔 그저 단순하게 아이가 계속된 쇼핑으로 인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매장 밖으로 나간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제임스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게 되자 마음이 다급해진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애타게 외치며 쇼핑센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여전히 제임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아들을 잊어버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행인이 그녀를 부축하고 자초지종을 들은 후 쇼핑몰 보안요원에게 사라진 아이에 대해서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무전을 하며 쇼핑센터를 이잡듯이 뒤졌지만 폐점 시간이 지난 5시 30분까지도 여전히 아이의 행방은 묘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쇼핑몰에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홀로 돌아다닌다면 당연히 누군가가 보호소에 맡겨 주기라도 했겠죠. 이렇게 제임스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그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해 리버풀 전역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곁에서 미소를 지으며 엄마를 바라보던 이 사랑스러운 아기는 감쪽같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경찰과 가족들은 아이를 찾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제임스의 행방은 그 다음날이 찾아와도 여전히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피말리듯 점점 흘러갔고, 이틀 후인 2월 14일 늦은 오후, 마침내 경찰에게서 한 통의 연락이 가족들에게 도달했습니다. 그토록 애가 타게 찾아 헤매던 아이를 찾았다는 소식이었지만 부부는 마냥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차가운 시신으로 근교의 한 기찻길에서 발견되었다는 경찰의 믿기 힘든 이야기에 세상이 무너짐을 느낀 어머니 드니스는 혼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주말을 맞이한 한 무리의 아이들이 그 또래들이 그러는 것처럼 실종 장소에서 4km 떨어진 월튼과 리버풀역의 기찻길을 서로 장난치며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로 근처에서 망가진 인형 같은 것을 발견했고, 호기심에 가득 찬 아이들은 인형을 보겠다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뛰어갔지만 아이들이 보게 된 것은 상반신만 남은 제임스의 참혹한 시신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혼비백산하여 즉시 마을로 돌아와 어른들에게 이를 알렸고, 곧 경찰이 출동하여 제임스의 시신을 수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반신은 상반신이 있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풀숲에서 발견되어졌다고 합니다. 처음 시신을 조사하던 경찰은 제임스가 기차 선로에서 발견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아마도 달려오는 기차를 피하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을 거라 추측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반부엔 사고사로 처리가 되었지만 정확한 아이의 사망 원인을 알기 위해 시신의 부검을 진행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제임스의 사망 원인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뇌손상, 그의 사인은 기차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즉, 기차가 아이를 밟고 지나가기 전에 이미 누군가가 제임스를 살해했던 것이었죠. 수십 년 동안 각종 범죄의 희생자들을 부검해왔던 베테랑 부검이가 몸서리를 칠 만큼 2살 배기 아이의 작은 몸에는 너무나도 잔인한 폭력의 흔적들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제임스의 분리된 상반신과 하반신에는 살인범이 뿌린 것으로 보이는 푸른색 페인트가 엉망진창으로 묻어있었고, 온몸에는 구타로 인한 피멍 자국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에는 둔기와 날카로운 것으로 인해 생긴 수십여 개의 크고 작은 상처가 남아있었으며 안구 역시 한쪽이 파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제임스의 시신에서 보이는 상처들은 범인이 전혀 어떠한 죄책감이나 망설임 없이 아이를 살해했다고 뻔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끔찍한 것은 아이의 하반신에 남겨진 성고문의 흔적이었다고 합니다. 아이의 성기를 집요하게 훼손한 흔적과 항문에는 여러 개의 건전지를 삽입한 흔적 역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인형을 가지고 놀듯이 일말의 양심도 없이 이 작은 아기를 유린한 이 잔인한 살인범의 행위를 보아 정신나간 성도착자의 살인행각이라 경찰은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이 잔혹한 살인범을 찾기 위해 경찰은 화질이 좋지 않아 그때까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쇼핑몰의 CCTV 영상을 각지의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복원하는데 경찰력을 총동원하였고, 드디어 그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임스가 마지막으로 찍힌 영상에선 2명의 아이들이 그를 어디론가 데려가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2명의 아이들이
제임스의 마지막 행적을 알 것이란 판단하에 언론과 리버풀 각지 학교 등에 복원한 영상의 이미지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발생한 2월 12일에 무단 결석한 제자들이 영상 속의 아이들이라 짐작한 어느 교사의 제보가 있어서 제임스의 마지막 목격자일지도 모르는 이 2명의 아이들을 결국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은 존 베네블스 그리고 로버트 톰슨이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꽤 유별난 말썽꾸러기로 알려져 있는 10살의 꼬마 악동들이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경찰서에 가는 것에 대해 오히려 신나하며 즐거워했고 취조실에 들어가기 전에도 서로 웃으며 장난을 치는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임스의 마지막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담당 수사관이 2명의 아이 중 1명인 존을 취조실로 불러 취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네가 하는 말은 중요한 증거가 될 거란다. 이해할 수 있겠니, 존? 네. 아이는 앳된 목소리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제임스와 같이 나와 있는 게 네가 맞니? 수사관이 CCTV 영상 속 제임스의 손을 잡은 아이를 가리키며 물어보자 존은 망설임 없이 웃으며 자신이 맞다고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입에서 이어지는 한마디. 제가 제임스를 죽였어요. 10살짜리 소녀는 너무나도 끔찍한 그 범죄 행각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덤덤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의 진술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2월 12일 학교가 너무나 따분했던 아이들은 그 심심함을 해소하고자 학교에 가지 않은 채 쇼핑몰을 하염없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날따라 많은 인파로 인해 보안 요원들의 경계가 낮아진 틈을 타서 물건을 몰래 훔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3시간 남짓을 돌아다니며 파란색 페인트, 건전지, 태엽으로 움직이는 군인 장난감 등을 훔쳐낸 존과 로버트는 멍청한 어른들을 비웃어댔지만 그것만으론 그들의 심심함을 충족시켜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장난감을 찾던 그들의 눈앞에 어느 정육점 코너 앞에서 혼자 서 있는 제임스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임스에게 다가가 재밌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아까 전에 훔친 장난감을 보여주며 환심을 산 후 어린아이의 손을 꾹 붙잡은 채 쇼핑몰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한 제방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임스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애타게 찾고 있을 무렵 존과 로버트는 제임스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겠다며 그 2살짜리 어린아이를 발로 차 물에 빠뜨렸고 제임스가 공포에 질려 엄마를 부르짖으며 우는 모습을 박장대소하며 즐거운 표정으로 내려보았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심심함을 달래줄 살아있는 장난감이 생기게 된 것이었죠. 존과 로버트의 점점 과격해지는 행동을 바라보던 주위의 어른들이 그들을 저지하려 다가서자 아이들은 그저 장난이었다고 말하며 다시 제임스를 데리고 어른들의 눈을 피해 장소를 옮겨가며 구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어린 2살짜리 아이에게요.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 월튼과 리버풀을 연결한 기찻길을 따라 아이들의 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제임스는 결국 온몸에 피멍이 든 채 탈진하여 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살아있는 장난감이 망가졌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모습을 본 존과 로버트는 또다시 지루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흥미를 잃은 것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로버트가 한 가지 제안을 하였는데요. 그것은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독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임스의 바지를 벗기고 그의 엉덩이에 마치 배터리가 나간 장난감을 충전하듯이 훔쳐온 건전지를 박아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임스가 고통에 그 작은 손으로 저항하기 시작하자 존과 로버트는 주변의 돌과 나무 막대기로 번갈아 내리쳤고 2살 배기의 여린 몸은 더 이상 그 잔인한 폭력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이제 겨우 10살이 된 이 아이들의 치밀한 처리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살아있는 장난감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자 그때까지도 잔숨을 간간히 내쉬며 살아있던 제임스를 선로 위로 끌고 가 아이의 몸에 훔쳐온 파란 페인트를 뿌리고 그의 얼굴에 주변에 돌멩이를 가져와 덮었다고 합니다. 어째서 그런 행동을 했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그들은 제임스가 기차 사고로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다는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아무 죄책감 없이 사건 개요를 태연히 말하는 그들의 모습에 수사관은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며 왜 제임스를 죽였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해맑게 답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요. 이 작은 악마들은 마치 살아있는 잠자리에 날개를 뜯는 것처럼 지나가는 개미들을 장난으로 밟는 것처럼 너무나도 순수한 아기를 가진 채 제임스를 천천히 고통 속에서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계속 진행된 수사 결과 아이들의 옷가지에선 제임스의 몸에 뿌려진 동일한 페인트 성분이 검출되었고 그들의 신발에선 역시 제임스의 혈흔이 발견되어졌다고 합니다. I have a photograph here which is a video camera photograph. That's me. That's me. That's right. So the boy holding James's hand is you. Yeah. Where did the stones and the bar hit him? In the head. Was he bleeding? Or neither. Where was he bleeding from? Face. Then it was Robert idea to kill him. Okay. To finish now because I can't speak anymore. He hits him where exactly? In the face. In the I face. think he hit him in the eyes. And he hits him in the eyes. Right. Now, was James making any noises He then? was knocked out. He was knocked out. Was he moving at all? 사족을 덧붙이자면 두 소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학교를 나가지 않았고 두 아이의 부모님은 안 계시거나 떨어져 지냈고 가정폭력 속에서 자랐던 서로 비슷한 처지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밝혀진 범행 동기는 그냥 단순히 누군가를 유괴해보자 이런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이 나타나는데요. 두 아이는 제임스를 납치하기 전에 다른 아이를 납치하려는 시도를 했었고 그 아이의 엄마가 손을 붙잡아서 다행히 그 아이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고 다음 표적인 이 제임스가 살해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CCTV에 잡힌 영상을 보면 두 아이가 한 곳을 바라보며 속삭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정황상 제임스를 지켜보며 자신들의 계획을 의논하는 상황임에 틀림이 없는 모습이죠. 정말 몸서리치게 무섭지 않습니까? 어떠한 어른이나 다른 사람도 개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10살짜리 두 남자아이가 순수 악에 의해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성인 범죄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당연히 피고인 측의 변호인은 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못한 채 아무런 변호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영국 사법부는 존과 로버트의 증언과 각종 증거를 가지고 그들을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그 당시 영국에서 지정한 소년법상 10살의 아이들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형량은 고작 8년이었고 이들의 끔찍한 이야기는 곧 언론을 통해 영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으로 인해 영국이 CCTV의 천국이 되었던 계기라고 합니다. 어쨌든 존과 로버트의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가 나오자 분노한 500여 명의 리버풀 시민들이 몰려와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시위를 벌였고 제임스의 아버지 랄프 역시 이것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소년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제임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28만 명의 사람들이 랄프의 탄원서에 사인을 했고 그 결과 영국 사법부는 존과 로버트에게 그동안의 전례를 깨고 15년형을 선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존과 로버트는요,
갱생 의지를 인정받아 2003년도에 모범수로 20살이라는 나이에 가석방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 유럽 인권법원이 당시의 재판은 지나친 여론의 영향을 받았고 어린이 피고인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아 불공정한 재판이었다. 이런 판결을 내리며 두 어린 살인범의 조기 석방을 요청했고 당시 영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런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왔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 기가 막힌 건 당시 제정된 메리벨법, 살인자의 개인 신상보호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 두 살인범은 가석방과 동시에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았고 영국 언론들에게 이들의 새로운 이름과 신원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죠? 결국 그들은 새롭게 태어나 끔찍한 과거를 감춘 채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하지만 분노한 영국 국민들은 이 사람의 탈을 쓴 소년들을 찾아 나섰고 그중 한 명인 로버트 톰슨을 결국 찾아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범자 존 베네블스와 많이 닮은 사람도 역시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존 베네블스를 닮은 이 청년에게 계란을 던지면서 온갖 비난을 해댔고 이 청년은 자신은 존 베네블스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송곳 같은 많은 질타 속에서 괴로워하며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존 베네블스가 아니라고 훗날 판명이 났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비극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린 살인자들은 가장 인생이 빛날 시기에 사회에 나와 자유를 누리게 되었지만 피해자 제임스의 가족들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판결 이후 자신이 아이를 잊어버려 죽게 만들었다는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 드니스가 결국 이혼을 선택하였기 때문이었죠. 10살짜리 소년들의 심심풀이로 인해 결국 한 가정의 미래와 어린아이의 소중한 생명은 그렇게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어째서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끔찍한 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지 영국 소년법에 대한 가장 큰 논란거리로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몇 개월 전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악스러운 범죄가 일어났었습니다. 이 가해자 역시 허울 좋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미약한 법의 형벌을 받고 시간이 흐른 뒤 평범한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가게 될까요? 피해자의 가족들은 눈물 속에 평생 괴로워하며 살 텐데 현명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감시가 일상화된 나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 곳곳에 CCTV가 설치된 탓에 감시자가 늘 지켜본다. 이런 이야기도 우스갯소리로 공공연하게 나돈다고 합니다. 영국의 사생활 보호단체인 빅브라더 워치에 따르면 영국에는 2015년 기준 최대 600만 대의 CCTV가 설치,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영국 인구가 대략 6,300여만 명이니 인구 10.6명당 약 한 대의 CCTV가 설치된 셈이라고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를 대두시키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범죄율도 크게 낮춰졌고 범죄 사건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하며 그 검거율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하루를 보내게 된다면 대중 300번가량 CCTV에 노출이 된다는 자료까지도 있는데요. 이렇게 영국을 CCTV 천국으로 만든 건 영국 국민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고 간 극악무도한 어느 범죄 사건이 큰 계기가 되어서라고 합니다.
영국 곳곳을 감시자의 눈에 노출되게 만든 제임스 벌저 사건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 2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 영국 리버풀 중심부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어느 쇼핑몰은 곧 다가올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하여 선물을 준비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리버풀에서 거주하던 드니스 벌저 또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제임스의 3번째 생일 역시 곧 다가오기에 아들의 손을 잡은 채 북적이는 쇼핑몰 안을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패트릭 벌저라는 아이는 부부에게 찾아온 소중한 보석 같은 존재였습니다. 랄프와 드니스 부부는 첫 번째 아이를 사산하며 크나큰 슬픔과 절망에 빠졌지만 그것을 딱히 여긴 하늘이 도와주셨는지 곧 제임스를 얻게 되었고 그 아이는 가족들에게 덧없는 기쁨 그 자체가 되었던 거였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아이를 감싸 키우면 버릇이 나빠진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극정성, 금이야 오기야 보살폈지만 이 제임스는 땡깡 한번 부리지 않을 정도로 순하고 참을성이 많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날도 역시 엄마 손에 이끌려 오래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루함을 내색하지도 않았고 칭얼거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은 걸음마가 미숙한 어린 2살짜리 아이였지만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제임스, 그는 천사 그 자체였던 거였죠.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킬 무렵 드니스는 아이와 함께 저녁거리를 위해 정육점으로 들어갔고 어떤 메뉴가 좋을지 곰곰이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매장을 둘러보며 고민을 하다가 제임스에게 뭐가 먹고 싶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처리가 되었지만 정확한 아이의 사망 원인을 알기 위해 시신의 부검을 진행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제임스의 사망 원인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뇌손상, 그의 사인은 기차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즉 기차가 아이를 밟고 지나가기 전에 이미 누군가가 제임스를 살해했던 것이었죠. 수십 년 동안 각종 범죄의 희생자들을 부검해왔던 베테랑 부검이가 몸서리를 칠 만큼 2살 배기 아이의 작은 몸에는 너무나도 잔인한 폭력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제임스의 분리된 상반신과 하반신에는 살인범이 뿌린 것으로 보이는 푸른색 페인트가 엉망진창으로 묻어 있었고 온몸에는 구타로 인한 피멍 자국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에는 둔기와 날카로운 것으로 인해 생긴 수십여 개의 크고 작은 상처가 남아 있었으며 안구 역시 한쪽이 파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제임스의 시신에서 보이는 상처들은 범인이 전혀 어떠한 죄책감이나 망설임 없이 아이를 살해했다고 뻔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끔찍한 것은 아이의 하반신에 남겨진 성고문의 흔적이었다고 합니다. 아이의 성기를 집요하게 훼손한 흔적과 항문에는 여러 개의 건전지를 삽입한 흔적 역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인형을 가지고 놀듯이 일말의 양심도 없이 이 작은 아기를 유린한 이 잔인한 살인범의 행위를 보아 정신나간 성도착자의 살인행각이라 경찰은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이 잔혹한 살인범을 찾기 위해 경찰은 화질이 좋지 않아 그때까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쇼핑몰의 CCTV 영상을 각지의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복원하는데 경찰력을 총동원하였고 드디어 그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임스가 마지막으로 찍힌 영상에선 2명의 아이들이 그를 어디론가 데려가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2명의 아이들이 제임스의 마지막 행적을 알 것이란 판단하에 언론과 리버풀 각지 학교 등에 복원한 영상의 이미지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발생한 2월 12일에 무단 결석한 제자들이
영상 속의 아이들이라 짐작한 어느 교사의 제보가 있어서 제임스의 마지막 목격자일지도 모르는 이 2명의 아이들을 결국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은 존 베네블스 그리고 로버트 톰슨이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꽤 유별난 말썽꾸러기로 알려져 있는 10살의 꼬마 악동들이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경찰서에 가는 것에 대해 오히려 신나하며 즐거워했고 취조실에 들어가기 전에도 서로 웃으며 장난을 치는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임스의 마지막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담당 수사관이 2명의 아이 중 1명인 존을 취조실로 불러 취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네가 하는 말은 중요한 증거가 될 거란다. 이해할 수 있겠니, 존? 네. 아이는 앳된 목소리로 대답해. 하지만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이제 겨우 10살이 된 이 아이들의 치밀한 처리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살아있는 장난감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자 그때까지도 잔숨을 간간히 내쉬며 살아있던 제임스를 선로 위로 끌고 가 아이의 몸에 훔쳐온 파란 페인트를 뿌리고 그의 얼굴에 주변에 돌멩이를 가져와 덮었다고 합니다. 어째서 그런 행동을 했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그들은 제임스가 기차 사고로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다는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아무 죄책감 없이 사건 개요를 태연히 말하는 그들의 모습에 수사관은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며 왜 제임스를 죽였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해맑게 답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요. 이 작은 악마들은 마치 살아있는 잠자리의 날개를 뜯는 것처럼 지나가는 개미들을 장난으로 밟는 것처럼 너무나도 순수한 아기를 가진 채 제임스를 천천히 고통 속에서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계속 진행된 수사 결과 아이들의 옷가지에선 제임스의 몸에 뿌려진 동일한 페인트 성분이 검출되었고 그들의 신발에선 역시 제임스의 혈흔이 발견되어졌다고 합니다. I have a photograph here, which is a video camera photograph. That's me. That's me. So the boy holding James's hand is you. Yeah. Where did the stones and the bar hit him? In the head. Was he bleeding? Or either. Where was he bleeding from? Face. Then it was Robert I had to kill him. Okay. Is it finished now because I can't speak anymore? He hits him where exactly? In the face. In the I face. think he hit him in the eyes. And he hits him in the eyes. Right. Now, was James making any noises I then? was knocked out. He was knocked out. Was he moving at all? 사족을 덧붙이자면 두 소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학교를 나가지 않았고 두 아이의 부모님은 안 계시거나 떨어져 지냈고 가정폭력 속에서 자랐던 서로 비슷한 처지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밝혀진 범행 동기는 그냥 단순히 누군가를 유괴해보자 이런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이 나타나는데요. 두 아이는 제임스를 납치하기 전에 다른 아이를 납치하려는 시도를 했었고 그 아이의 엄마가 손을 붙잡아서 다행히 그 아이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고 다음 표적인 이 제임스가 살해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CCTV에 잡힌 영상을 보면 두 아이가 한 곳을 바라보며 속삭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정황상 제임스를 지켜보며 자신들의 계획을 의논하는 상황임에 틀림이 없는 모습이죠. 정말 몸서리치게 무섭지 않습니까? 어떠한 어른이나 다른 사람도 개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10살짜리 두 남자아이가 순수 악에 의해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성인 범죄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당연히 피고인 측의 변호인은 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못한 채 하지만 아이의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고 놀란 그녀는 매장을 둘러보며 제임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엔 그저 단순하게 아이가 계속된 쇼핑으로 인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매장 밖으로 나간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제임스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게 되자 마음이 다급해진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애타게 외치며 쇼핑센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여전히 제임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아들을 잊어버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행인이 그녀를 부축하고 자초지종을 들은 후 쇼핑몰 보안요원에게 사라진 아이에 대해서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무전을 하며 쇼핑센터를 이잡듯이 뒤졌지만 폐점 시간이 지난 5시 30분까지도 여전히 아이의 행방은 묘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쇼핑몰에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홀로 돌아다닌다면 당연히 누군가가 보호소에 맡겨 주기라도 했겠죠. 이렇게 제임스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그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해 리버풀 전역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곁에서 미소를 지으며 엄마를 바라보던 이 사랑스러운 아기는 감쪽같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경찰과 가족들은 아이를 찾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제임스의 행방은 그 다음날이 찾아와도 여전히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피말리듯 점점 흘러갔고 이틀 후인 2월 14일 늦은 오후 마침내 경찰에게서 한 통의 연락이 가족들에게 도달했습니다. 그토록 애가 타게 찾아 헤매던 아이를 찾았다는 소식이었지만 부부는 마냥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차가운 시신으로 근교의 한 기찻길에서 발견되었다는 경찰의 믿기 힘든 이야기에 세상이 무너짐을 느낀 어머니 드니스는 혼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주말을 맞이한 한 무리의 아이들이 그 또래들이 그러는 것처럼 실종 장소에서 4km 떨어진 월튼과 리버풀역의 기찻길을 서로 장난치며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로 근처에서 망가진 인형 같은 것을 발견했고 호기심에 가득 찬 아이들은 인형을 보겠다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뛰어갔지만 아이들이 보게 된 것은 상반신만 남은 제임스의 참혹한 시신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혼비백산하여 즉시 마을로 돌아와 어른들에게 이를 알렸고 곧 경찰이 출동하여 제임스의 시신을 수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반신은 상반신이 있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풀숲에서 발견되어졌다고 합니다. 처음 시신을 조사하던 경찰은 제임스가 기차 선로에서 발견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아마도 달려오는 기차를 피하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을 거라 추측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반부엔 사고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제임스와 같이 나와 있는 게 네가 맞니? 수사관이 CCTV 영상 속 제임스의 손을 잡은 아이를 가리키며 물어보자 존은 망설임 없이 웃으며 자신이 맞다고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입에서 이어지는 한마디, 제가 제임스를 죽였어요. 10살짜리 소녀는 너무나도 끔찍한 그 범죄 행각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덤덤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의 진술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2월 12일 학교가 너무나 따분했던 아이들은 그 심심함을 해소하고자 학교에 가지 않은 채 쇼핑몰을 하염없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날따라 많은 인파로 인해 보안요원들의 경계가 낮아진 틈을 타서 물건을 몰래 훔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3시간 남짓을 돌아다니며 파란색 페인트, 건전지, 태엽으로 움직이는 군인 장난감 등을 훔쳐낸 존과 로버트는 멍청한 어른들을 비웃어댔지만 그것만으론 그들의 심심함을 충족시켜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장난감을 찾던 그들의 눈앞에 어느 정육점 코너 앞에서 혼자 서 있는
제임스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임스에게 다가가 재밌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아까 전에 훔친 장난감을 보여주며 환심을 산 후 어린아이의 손을 꾹 붙잡은 채 쇼핑몰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한 제방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임스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애타게 찾고 있을 무렵 존과 로버트는 제임스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겠다며 그 2살짜리 어린아이를 발로 차 물에 빠뜨렸고 제임스가 공포에 질려 엄마를 부르짖으며 우는 모습을 박장대소하며 즐거운 표정으로 내려보았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심심함을 달래줄 살아있는 장난감이 생기게 된 것이었죠. 존과 로버트의 점점 과격해지는 행동을 바라보던 주위의 어른들이 그들을 저지하려 다가서자 아이들은 그저 장난이었다고 말하며 다시 제임스를 데리고 어른들의 눈을 피해 장소를 옮겨가며 구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어린 2살짜리 아이에게요.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 월튼과 리버풀을 연결한 기찻길을 따라 아이들의 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제임스는 결국 온몸에 피멍이 든 채 탈진하여 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살아있는 장난감이 망가졌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모습을 본 존과 로버트는 또다시 지루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흥미를 잃은 것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로버트가 한 가지 제안을 하였는데요. 그것은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독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임스의 바지를 벗기고 그의 엉덩이에 마치 배터리가 나간 장난감을 충전하듯이 훔쳐온 건전지를 박아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임스가 고통에 그 작은 손으로 저항하기 시작하자 존과 로버트는 주변의 돌과 나무 막대기로 번갈아 내리쳤고 2살 배기의 여린 몸은 더 이상 그 잔인한 폭력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